안녕하세요. 강학원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친절한 차쌤에게 배우는 폰맹 탈출, 스마트폰 기본과 활용,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맹 탈출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연령대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 두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층이 아닌 중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을 하다가 새로운 모델로 바꾸게 되면 바뀐 모델에 대한 적응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이 바뀐 경우,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이드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버튼이나 또는 단추,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버튼 또는 단추를 누르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안 누르시느냐라고 여쭤보면 고장 날까봐 무서워서 못 누르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모든 기능은 사실 필요해서 집어넣은 기능입니다. 기능 하나하나를 삽입하는데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을 넣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버튼이나 또는 메시지,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필요에 의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필요해서 집어넣은 기능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오류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튼에 대한 기능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그것이 오류를 만들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무서워서 버튼을 못 누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무서워하면은 절대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폰맹 탈출 가이드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버튼을 또는 단추를 누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자입니다. 자, 두 번째, 한 화면에는 많은 버튼이 있지만 내 눈에는 그 버튼들이 안 보이고 특정 부분의 버튼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버튼 누르세요 하면은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스마트폰 화면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버튼, 그리고 눈에 바로 들어오는 버튼만 보고 그 버튼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더 잘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화면 왼쪽 상단부터, 자, 여기 있죠. 화면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다 읽어보고 눌러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보통 이 부분에 이러한 화살표가 있거나 또는 이쪽 부분에 점 3개, 자, 요거는 더보기라고 합니다. 더보기 버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자, 이 화살표나 이런 더보기 버튼이 일반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버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단에 있는 버튼부터 제일 하단에 여러 가지 기능에 해당하는 버튼들, 이런 버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눈으로 쭉 훑어보시고, 아, 여기에 무슨 기능이 있구나. 아, 요 더보기 버튼은 이쪽에 있구나. 그리고 확인 버튼이라든가 취소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 걸 다 훑어보시고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내가 지금 눌러야 되는 버튼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확인 버튼 또는 가장 큰 버튼만 보고 누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특정 앱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홈 화면, 아직 배우지 않았죠? 이 홈 화면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화면에서 화면 전체를 쭉 훑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거나 하실 때, 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끼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하는 기능은 다른 분들도, 다른 사용자들도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 또는 카카오톡 이 제조사에서는 그 기능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쉽지만 없는 기능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숙달이 돼 있지만 그 이외의 기능들은 가끔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몰라서 못 쓰는 기능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이것저것 터치를 해서 눌러보면은 그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버튼 누르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 또는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두려움을 버리고 이것저것 누르고 스마트폰 화면 안에 전체적으로 어떤 버튼들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류, 에러죠. 에러, 경고,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의 실수나 또는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미리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상황에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에러, 경고, 안내 메시지는 이미 프로그래머가 예상한, 예측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메시지가 뜨면은 습관적으로 읽어보질 않습니다. 특히 내용이 많은 경우 또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습관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읽어보고 확인이나 취소를 누르는데 나중에는 그냥 확인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을 실행을 할 때 그 기능이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전에 보지 못한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는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메시지가 나오면 첫 부분만 보거나 또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귀찮은 생각에 그냥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생각 없이 누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메시지는 이미 예상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뜨는 경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이 메시지가 뜬 이유, 원인을 알려주거나 또는 결정해야 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안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메시지가 뜨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확인 또는 취소를 눌러야 되는 경우 이 메시지를 최대한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누를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 메시지를 꼼꼼히 안 읽고 확인 이러한 버튼을 누르는 성향을 이용을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스마트폰 안에 개인정보를 빼가는 그러한 이 악성 프로그램들 또는 악성 링크들 이런 것들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합니다. 사회공학 기법에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친한 지인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작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 안에 있는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을 사칭을 해서 그 메시지를 누르지 않으면은 뭔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누르게 한다던가 또는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웹 링크를 누르게 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거나 이렇게 뭔가 사용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그 링크를 누르거나 또는 특정 앱을 실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법을 일반적으로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피해를 당하시지 않으시려면 일단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뭔가 안내, 경고 이러한 이 메시지들이 보이면은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회공학 기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내 메시지나 에러, 경고 메시지는 꼭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누르셔야 되고요. 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누르시지 말고 주변에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누르시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내용을 검색을 해서 이 메시지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누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한두 번 실행해 보면 실행할 때는 내가 잘 알 것 같고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나는 머리가 많이 노화돼서 그래서 자꾸 기억력이 감퇴돼서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학교에서 어떤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3번이나 또는 4번 반복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배우죠. 그 다음에 필기하죠. 배운 내용을.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복습합니다.
복습 다 하고 나면 뭐 합니까? 다음날 배울 거,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걸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듣죠. 이렇게 수업을 하나 듣고 예습, 복습, 필기,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내용을 최소한 4번을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중간고사 봅니다. 그래서 이게 5번째. 중간고사에도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의고사 보게 되면은 또 복습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통틀어서 기말고사에서 또 복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우리 청소년들도 한 번 배운 내용을 한 번 배웠다고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청소년들도 그런데 늦은 나이에 이 복잡한 장치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면은 알았어 하고 집에 갑니다. 다음날 이 기능 아시죠? 하고 여쭤보면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청소년들보다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번 설명 듣고 또는 한번 해보고 기억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천재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천재급에 해당하시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 8번에서 1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그런 대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폰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